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이제 PF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고, 이거 뭐 내용 다 아시죠? 제 생각으로는 뭐 억지로 살리지 말고 터트려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1년에서 14년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14년은 거의 없고 13년인데, 2013년, 4년 요때까지인데 이때 보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똑같이 PF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축은행들이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불경기로 접어들고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억지로 지금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되게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넘어가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억지로 이제 살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건설사가 이제 부도가 나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또 고용, 건설사에 이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정책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정책자금 같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정책자금을 쓰냐면 PF 위기를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는 팔리면 돼요. 안 팔려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팔리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옛날에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환율 방어도 하고 있고 지금 온갖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거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PF 사업비 97%는 빌린 돈,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요건데 요건 사실은 조금 저는 좀 이 업계 종사자로서는 조금 이제 내용은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아마 이 기자님이 김세훈 기자님이 아마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에코티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을 10에서 15%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로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토지비가 1000억이다. 하면은 시행사는 저 말대로라면 100억이 있어야 되죠. 최소 10에서 15%이기 때문에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100억씩 들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시행사가 이제 97%잖아요. 한 30억 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10에서 15%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100억이 없이 30억만 갖고 가능해?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 그러니까 약 이 에코티의 50%, 전체로는 5% 정도가 한 50억이죠. 이 50억을 금융에서 그냥 모든 금융사가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금융사에서 에코티 대출이라는 걸 해줍니다. 단기 자금이죠. 그러니까 본 PF 1000억을 받기 위해서 에코티 대출, 에코티가 모자라서 네가 10% 15%를 못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 에코티 대출을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 그래서 1000억을 받아. 그리고 갚으면 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에코티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에서 50억, 에코티의 50%, 전체로 5%를 해주고요. 그러면 시행사는 30억이 있고 50억이면 20억이 모자라잖아요. 자, 20억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요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법인을 하나 세웁니다. 이제 투자자 법인이죠. 투자자 뭐 A, B, C, D가 돈을 합쳐서 여기다가 20억짜리를 만듭니다. 20억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금융사하고 시행사하고 이 새로 만든 법인하고 얘들이 이제 상호 이제 계약을 해서 이 20억을
이 에코티를 만드는데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본 PF가 나오면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받죠. 이거 초단기 대출, 초단기 어떻게 보면 금전거래거든요. 요게 이제 기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뭐 이자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해보려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랑 이제 요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더 자세히 하기에는 유튜브에서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그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도 있어요. 상품이라기보다는 이런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그러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30억만 가지고 3%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F 시행사 자기 자본이 너무 낮아 구조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에서 30%를 이제 자기 자본 에코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면 어차피 아까 그런 식으로 외부 자금 플러스 뭐 에코티 대출 같이 이제 다양한 또 투자 방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30%를 만들면 좋겠지만 대부분 시행사는 이 정도 돈이 없고 분명히 아까 말했던 외부와 에코티 대출 같은 걸로 이제 맞춰가서 좀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건 현재 진행 중이니까. 자, 이 다음을 보면 PF 구조조정 방해하는 파킹 거래, 증권과 NPL 펀드 긴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짧게 얘기를 해보면 A라는 지금 PF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부실인 거죠. 부실이 왜 나나요? 이자를 못 내면 나는 겁니다. 이자를 못 내면 이제 곧 부실이 터지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정상적이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죠. 그죠? 이게 터지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현재 이자를 못 내고 있죠.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면 펀드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정상화를 말하지만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경경매로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법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펀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들이 A라는 사업장을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정상적인 매매죠. 매매가 안 되면 경매, 공매로 넘어가니까. 근데 샀을 때 아까 에코티 얘기했잖아요. 별로 안 들어요. 다 금융사 돈입니다. 에코티는 뭐 자기 자본 비율이 적으니까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면 B라는 법인이 이게 1000억짜리 사업장이라면 1000억이 필요가 없어요. 100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을 펀딩으로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A를 산 것처럼 한 다음에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를 대납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랑 공매로 넘어가지 않죠. 지금 현재 저축은행이 요거를 하고 있어요. 증권사랑 같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파킹거래 용도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B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개발 회사여서 이자를 내고 인수를 했으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분양 및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자만 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져서 잘 되면 이자 따먹게 하자. 경매 공매로 넘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손실이 생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파킹 거래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터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1000억짜리 아까 예를 들었던 토지가 얼마의 경매가 될까요? 한 30% 줄어들면 700억으로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죠? 원가가 줄어드는 겁니다. 토지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을 했고 이 미분양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했는데 2011년에는 LIG 건영 삼부토건 동양건설이 부도가 났고요. 12년도에는 풍림산업하고 극동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13년도에는 그 당시에 재계 한 10매 뒤였던 쌍용건설이 부도가 났죠. 이때 다 이런 큰 대형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요. 정말 작은 회사들은 정말 뭐 말도 못하게 다 날라갔습니다. 속된 말로.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또 금융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저축은행들이 PF를 많이 했거든요. PF는 우리가 5대 금융이라고 하는 1금융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요즘은 증권사 같은 데서 취급을 많이 하거든요. 여튼 이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주로 했었는데 11년도부터 여기 보면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정말 이 많은 저축은행이 다 소위 말하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다 날라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제일저축은행 이런 거는 지금은 KB에서 인수해서 KB제일저축은행인가 아마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날라갔는데, 자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쌍용건설은 아마 중동에 있는 회사한테 인수가 됐고요. 풍림, 극동, 뭐 삼부, 동양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회사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요. 또 고용도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몇 달 고생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됐습니다. 건설사 종사자는 이직이 좀 편한 게 있거든요. 자, 금융인 저축도 대부분이 다 인수가 되고 통합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많이들 우려하시는 고용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인수가 되고 합병이 돼서 정상적으로 고용 승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그 많은 건설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공급이 뭐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했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 맞게 그 계속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공급 부족이 온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A라는 건설사가 진행하던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B라는 건설사가 인수를 했다면 B의 메이커를 달고 그냥 계속 공사 이어갑니다. 이게 이 업계의 생리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과거에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요거는 이제 제 영상 중에 이제 공사비가 이만큼 올라가면 분양가는 훨씬 높이 올라간다. 이거에서 설명을 할 때 이 그래프를 한번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은 이렇게 좀 가팔랐지만 이 시점 건설사가 많이 부도나던 시점에도 공사비는 계속 완만하지만 올라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원자재 플러스 인건비겠죠. 이런 게 이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던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우리나라 가격, 아파트 가격은 뭐 아파트는 영원히 오른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러진 않고 그 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하락 기간이죠. 물론 9년도에는 데드캣 바운스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도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아까 위에 보셨듯이 공사비랑 이런 게 상승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분양은 그 분양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사비가 올라갔지만 부실채권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경공매에 나오는 토지들 아까 뭐 예를 들었던 1000억짜리를 뭐 700억 정도에 인수를 하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30% 정도의 원가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랐어도 내 마진을 충분히 평상시와 똑같이 마진을 챙기면서도 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 요 시장 지금 경공매에 들어오면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분들이 되게 많아요. 금융사 쪽에서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금융사는 아까 보셨겠지만 버티기 모드로 지금 파킹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파킹 설명했죠. 파킹 전략으로 연장하는 지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는 과거처럼 과감하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책자금과 펀딩 조성을 해서 지금 이게 연장하는데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적당히 부실한 금융사와 시행사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면 고용과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라는 거는 과거에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 그렇게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의 특징이에요. 건설업은 규모가 커야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고 절대적인 그 수주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자체는 고용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에서 B로 간판만 바꿔 달고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 PF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3분기 정도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길래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뭐 너무 자세하게 하면 뭐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아까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최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200명에 지금 달성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